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이 지금 재판대에 올랐습니다. 네,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죠. 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. 근데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. 어쩌면 국가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그 거대한 균열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. 오늘 이 사건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게 대체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,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. 말 그대로입니다. 대한민국 헌정 70여 년 역사상 현직 대법원장이 형사 피의자로 입건된 건 이번이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에요. 그야말로 법의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인데 이게 어쩌면 역사를 무너뜨리는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게 문제죠. 아니,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흔한 일일까요? 법치주의를 한다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도 과연 사법부의 수장을 이렇게 쉽게 수사 선상에 올릴 수 있는 걸까요? 한번 비교해 보시죠. 결과가 좀 놀랍습니다. 보세요. 미국, 영국, 독일, 일본, 프랑스. 우리가 흔히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는 곳들이죠. 어디에서도 현직 사법부 수장을 형사 입건한 사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. 정말 단 한 건도요. 유일하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. 이것만 봐도 지금 이 상황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극단적인지 알 수 있죠. 사건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, 바로 공수처가 사법부의 최고 어른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혐의 문제로 끝나지가 않아요. 왜 이게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의 위기라고까지 이야기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흔히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를 최후의 보루라고 부르잖아요. 국가의 마지막 브레이크 같은 역할이죠. 그러니까 행정부나 입법부가 막 폭주할 때 최종적으로 이건 아니야, 멈춰 하고 신호를 보내서 모든 걸 바로잡는 그런 최후의 심판관인 셈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지금 상황은 뭐냐면 모두를 심판해야 할 그 심판이 역으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. 이건 시스템의 근본 규칙이 흔들리는 엄청난 모순인 거죠.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몇몇 전문가들은 이걸 그냥 갈등 수준이 아니라고 봐요. 아예 국가기관들끼리의 전쟁이다,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. 이걸 좀 더 뜯어보면 무슨 말인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. 수사를 하는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 기관이고요. 수사를 받는 대법원은 사법부의 정점이죠. 즉, 국가를 떠받치는 두 개의 거대한 권력이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. 이건 단순한 비리 수사가 아니라 제도적 내전의 신호탄이다.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걸 넘어서 국가 시스템 자체가 서로 싸우면서 무너지는 내전 상태나 다름없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인 거죠. 사실 이 사법부에 대한 위기는요,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.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져 내리던 신뢰라는 도미노의 그 마지막 조각일지도 몰라요. 모든 것의 시작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었죠. 우리 정치가 내 삶을 바꿔주지 못하는구나.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구나. 이런 생각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. 이게 첫 번째 도미노였어요. 그리고 그 불신은요, 금세 다른 곳으로 번져나갔습니다. 법을 만드는 국회는 맨날 싸우기만 하는 것 같고, 진실을 알려줘야 할 언론은 그냥 어느 한쪽 편만 드는 것 같고, 두 번째, 세 번째 도미노가 힘없이 쓰러진 거죠.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곳, 바로 법원입니다. 사회정의의 마지막 상징이라고 믿었던 이 법원에 대한 신뢰마저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.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바로 이 도미노의 끝자락인 거죠. 자, 이렇게 믿을 게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뭘 느낄까요? 당연히 혼란스럽죠. 그리고 아무도 못 믿겠고, 뭘 해도 안 바뀔 것 같은 무력감,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분노, 결국 이 나라에서 뭘 믿고 살아야 하나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아슬아슬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?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. 이게 굉장히 위험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. 처음에는 대법원장 한 사람 물러나라 이런 요구에서 시작하겠죠. 하지만 이건 곧 사법부 전체의 집단적인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게 되면 권력 기관 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결국 국가 시스템 전체가 멈춰서는
전면적인 헌법적 위기로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.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이 경고 정말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. 여러분,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어떻게 되는지 상상해 보세요. 끔찍하잖아요. 국가의 마지막 브레이크라고 불리는 사법부가 무너진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맞이할 결과는 정말 상상 이상일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.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이 썩은 곳을 잘라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꼭 필요한 과정일까요? 아니면 정치가 마지막 남은 브레이크, 이 사법부마저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욕망의 표현일까요?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답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.